자, 2026 장기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공통수학원 시험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OC를 묻고 있죠. 자, 우리 그러면 C의 정의에 따라서 OC는 2 팩토리얼 2 곱하기 1분의 5P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0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행 1열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얼마? 4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행 2열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어서 답은 3번 5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9P5는 N 곱하기 9CO 를 만족한다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P하고 C를 구성하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9CO5라는 값은 P로 표현하면 5 팩토리얼 분의 9P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다? 5 팩토리얼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 120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볼 건데, 자, 앞에 부등식을 먼저 풀면 이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부등식을 풀게 되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찾게 되면 답은 3번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5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절대값 형태의 부등식이죠. 자, 근데 일단 절대값 안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값 a든 절대값 마이너스 a든 값이 똑같으니까 이 부등식은 그냥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x 빼기 a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x가 a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리고 a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지금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은 7이 될 거니까 b는 7이 되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1번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4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넣어서 0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지금 뭘 넣어보면 0이 될 거냐면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로 조리제법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맞죠? 다음과 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0 되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라서 그래서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근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i랑 플러스 i라는 허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근이 아닌 것은 3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냥 답만 찾고 싶으면 뭘 해도 되겠어요? 다 대입을 해봐도 되겠죠. 다 대입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답을 찾을 때 어차피 이거 둘은 무슨 관계죠? 켤레 관계예요. 켤레 관계.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근이 되든지 둘 다 근이 안 되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3번, 5번 중에서 답이 있겠다. 그래서 1, 3, 5만 대입을 해서 빨리 답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x 행렬을 정리를 하면 3a 더하기 2b가 될 거고
3a 행렬은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b 행렬은 4, 0, 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4,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8번.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일렬로 서서 등산할 건데 교대로 선다고 돼 있어요. 자, 교대로 서야 되니까 남학생이 한 명 더 많으니까 당연히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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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자리는 다 정해진 거고 이제 각각의 남자, 여자 자리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배열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이어서 여학생 3명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144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에 동아리 1학년 학생 9명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2명. 자, 대표 1명, 대표와 부대표는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대표 뽑고 이어서 부대표 뽑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9명 중에서 대표 될 사람 1명 뽑아야 되니까 9실. 그럼 이제 8명이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8명 중에서 부대표 될 사람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9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5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행렬과 B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A랑 B를 곱했는데 0 행렬이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행 1열 성분, 1행 1열 성분 계산을 해보면 C 더하기 2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행 2열 계산하면 5 더하기 A가 되겠죠? 그 다음 2행 1열 계산하면 마이너스 3C 더하기 2B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2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B 근데 이게 0행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거 0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0 돼야 되니까 B 값은 15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도 0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마이너스 2A랑 같은데 A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C는 그러면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해서 합을 구하게 되면 4번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첫 번째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더하기 2y 그리고 2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더하기 2y가 0이 되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5x는 0을 풀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면 2x 더하기 y가 0이 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x는 0이다를 풀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을 보면 x가 마이너스 2y랑 같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방정식이 5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0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제곱 플러스 10y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 나오는 y 값을 정리해 보면 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x 값도 한번 구해보면 x는 이때는 0이 될 거고 이때는 x가 2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만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위의 식이 y는 마이너스 2x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2x를 넣고 정리를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25x는 0, 즉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되니까 x값은 0 또는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y값을 찾으면 이때는 y값이 0이고 이때는 y값이 10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이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합이 가장 최대로 나오는 것은 이것들을 더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11번 답은 4번 1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2번 문제 8개의 점이 있고 삼각형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게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삼각형이 언제 안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일직선상의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4C3을 빼야 되겠죠. 근데 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일이 2번 벌어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8C3은 5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C3은 4니까 빼기 8을 해서 4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3번 문제 보면 2차 부등식이 돼 있어요. 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 모양이죠. 자,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볼록은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x축이랑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 판별식이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k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고창이 양수가 되도록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k 더하기 1, 그 다음에 k-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답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찾고자 하는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A, B 두 주머니가 싹 다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 2개의 공을 꺼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짝수 2개, 홀수 2개가 나오고 싶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A 주머니에서 짝수 2개, B 주머니에서 뭐 홀수 2개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지만 홀짝이 1개씩도 나와도 된다는 점,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자,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둘 다 나오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 홀수가 둘 다 나오고 반대로 여기서 홀수가 둘 다 나오고 여기서 짝수가 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지금 1부터 7까지 중에 짝수는 3개 있으니까 그럼 A 주머니는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고 그 다음 1부터 7까지 홀수는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6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 18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는 반대죠. 밑에는 반대인데 어차피 구성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18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 이제 짝수 홀수가 1개씩 나와야 되는 거. 그럼 A 주머니에서 짝수 하나랑 홀수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짝수 하나 꺼내는 방법 3가지 이어서 홀수 하나 꺼내는 방법 4가지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B 주머니에서도 짝수 하나 꺼내고 홀수 하나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4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18을 2번 더하면 36가지가 될 거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3번 180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자, 15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해놓고 볼 텐데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것 같으니까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찾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a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서로 다른 제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싶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벌써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우리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알파가 뭐 되겠다? 3 되겠다. 그러면 이 크기 관계를 만족을 못 한다. 그러니 감마가 마이너스 1인 건 제외하고 나머지 두 경우만 보면 되겠죠. 자, 나머지 두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감마가 3이 되겠죠? 감마가 3이 될 건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여기서 벌써 알파가 나왔으니 나머지 두 군데에서 베타랑 감마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3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3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9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a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면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3이 나오겠다.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루트 3이 나오겠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끝내면 되는 게 아니죠.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베타가 과연 이 크기 관계를 만족하는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의 곱이 3a가 되고 있죠. 3a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3 값이 벌써 감마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a 값은 자연스럽게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베타랑 같아야 되겠죠, 맞죠? 베타랑 같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어. 그럼 얘가 베타라는 거잖아. 근데 알파가 지금 벌써 얼마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크기 관계를 만족을 안 하죠. 그러니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a가 루트 3인 경우, a가 루트 3이 되면 요 값이 베타가 되면 크기 관계를 만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루트 3 한 개 찾았고, 하나 더 찾아봅시다. 두 번째로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요 방정식에서 베타라는 근이 나왔으니 요 방정식에서 알파랑 감마가 나와야 되겠다. 근데 알파랑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면,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 알파랑 감마 값이 과연 크기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답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다시 적으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이랑 이렇게 나올 건데, 마이너스 루트 3은 알파, 그다음 플러스 루트 3을 감마 이렇게 줘버리면 크기 관계도 만족을 하면서 세근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답은 3번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게끔 보기를 수정을 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x-n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x는 n-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풀이의 유연함을 위해서 요 둘의 차이가 4가 난다라는 사실을 좀 체크를 해놓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수분해가 x 빼기 4랑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래서 한번 적고 갑시다. x 빼기 4에 x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해를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놓고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두 번째 부등식 해를 나타내 놓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정수들을 좀 표시를 해놓고, 자, 우리는 지금 해를 자연수 해가 두 개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자연수 해가 두 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차피 n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을 1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n자리 1이 들어갑시다.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요 안에 정수는 총 3개지만 실제로 자연수는 몇 개다? 2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1일 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n이 하나씩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럼 이제 n 2가 됐어. 그럼 n 2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자연수가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3이 돼도 이렇게 하나씩 옮겨갈 거니까 또 자연수가 여전히 이렇게 뭐가 돼요? 3개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칸 옆으로 더 가. 한 칸 옆으로 더 가서 n이 4가 됐다라고 합시다. 자, n이 4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자연수가 뭐가 있냐면 3하고 4 이렇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n이 뭐일 때도 된다? 4일 때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 칸 더 옆으로 당겨서 n이 5가 됐다고 하자. 그럼 n이 5가 됐다라고 하면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그 다음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 4하고 6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n이 5일 때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n이 6일 때, n이 6일 때도 지금 살펴보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n이 6일 때도 살펴보면 뭐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6하고 7 두 개가 들어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더 커지면 무조건 여기 오른쪽 영역에서 3개까지의 자연수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두 개가 나오는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n이 1인 경우는 아마 조금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합을 해서 16이라는 보기가 없었거든요. 16이라는 보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16이라는 보기를 이제 더 만들어서 문제를 좀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최종적인 답은 다 더해서 1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형이 각각 3개씩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 같은 인형끼리는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개의 인형 중에 몇 개를 고르자? 3개를 고르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거를 2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주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명의 학생이 무조건 인형을 1개씩은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인형을 3개를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인형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형을 지금 총 3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상황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한 종류만 3개를 고르자. 그럼 이제 한 종류만 3개를 고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고를까, 이렇게 고를까, 이렇게 고를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 종류만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총 서로 다른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만 고르자. 그래서 일단 이게 한 종류를 3개 고르는 방법의 수가 될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이거를 두 학생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형을 요렇게 3개를 골랐다고 합시다. 요렇게 3개를 골랐다라고 하면 어차피 인형들은 구별이 되니까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학생들 2명한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주는 것만 고민하면 되겠다? 몇 개씩 줄지만 고민하면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학생한테 1개 주고 다른 학생한테 2개 주고, 혹은 반대로 한 학생한테 2개 주고 그 다음 학생한테 1개 주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두 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주는 거는 한 개, 두 개 줄까? 두 개, 한 개 줄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총 6가지의 방법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종류는 두 개 고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한 개만 고르는 상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총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두 개를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이어서 나머지 두 종류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한 개를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골랐어. 자, 그렇게 고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뭐 예시로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한 개가 골라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두 학생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렇게는 구별이 되는 거죠. 요렇게는 구별이 되는 건데 요렇게는 또 구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는 또 구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면서 또 가짓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차피 두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개수는 한 개, 두 개 줄까? 혹은 두 개, 한 개 줄까?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요 한 개 가져가는 사람이 뭘 가져가는지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개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한 개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이거 한 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한 개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남은 두 개는 그냥 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될 거니까 여기서 방법의 수는 총 네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몇 가지가 돼요? 2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종류를 모두 한 개씩 고르는 경우. 그럴 때 인형을 선택하는 거는 총 세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세 종류를 골라서 다 한 개씩 고르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럼 이제 만약에 인형이 요렇게 세 개를 골랐어. 요렇게 세 개를 골랐어.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형을 두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거냐면 한 개, 두 개 줄 거냐, 두 개, 한 개 줄 거냐 이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 가져가는 사람이 요 셋 중에 뭘 가져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세 가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겠지.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해서 몇 가지? 6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또 6가지가 되어서 총 다 더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번 36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좌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하고 B가 앉는 좌석의 합은 짝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A하고 B가 모두 홀수 좌석에 앉든지 아니면 A하고 B가 모두 짝수 좌석에 앉든지 요걸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앉는 좌석의 번호는 각각 22 이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A, B가 모두 홀수 좌석에 앉는 상태를 봅시다. 근데 이제 그러면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랑 C,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중에 겹치는 게 11번, 21번 있겠죠. 11번, 21번. 그러면 11번, 21번에 A, B가 모두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 11번, 21번에 A, B가 한 명 앉고 31번, 41번에 C, D가 A, B가 한 명 앉고, 그리고 이제 31번, 41번에 모두 A, B가 앉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자, 그 세 가지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요렇게 앉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앉고 여기 하나 앉을 때랑 그리고 여기 앉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CD를 배치할 때 CD 자리가 가능한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조금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두 명이 모두 10일, 20일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일, 20일에 A, B를 앉히는 방법이 2패까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A, B가 지금 여기서 여기 두 자리에 앉았으니까 CD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두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CD를 앉히는 방법 역시 2패까지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A, B가 한 명은 10일 또는 20일에 앉고 또 다른 한 명은 30일 또는 40일에 앉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10이라고 20일 중에 한 자리 고르고 그 다음에 30이라고 40일 중에 한 자리 고르고 그리고 A, B가 어떻게 앉을지 정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A, B를 앉힌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뭐 A가 11번 앉고 B가 31번에 앉았어. 그럼 이제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가 남아있죠? 그럼 3개가 남아있을 거니까 CD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건 3P 2가지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명이 모두 31번과 41번에 앉아버리자. 그럼 31번과 41번에 A, B를 앉히는 방법은 2 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 그럼 그때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4개가 있겠죠. 총 4개가 있을 거니까 CD를 앉히는 방법은 4P 2가지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4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총 76가지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상황이 있다? A, B가 모두 짝수에 앉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1번 상황과 동일한 가지수가 나온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76을 2배 한 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15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pn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뭐 몫이 뭔가 있을 건데 나머지가 없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메가 성질을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요 2차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아주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오메가 제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된다. 요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저 pnx 자리에다가 x 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오메가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1 더하기 오메가의 2n제곱까지 이렇게 보겠다. 그거 빼기 256이 0 돼야 되니까 결국 이 값이 256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이 될 것 같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식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값들이 구성이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1 빼기 오메가 우리 여기 지금 여기 1 빼기 오메가 있죠? 1 빼기 오메가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뭐랑 똑같다? 오메가랑 똑같다. 그 다음에 1 빼기 오메가 세제곱 우리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건 아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주기가 6자리인 거니까 6개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이렇게 되면 1 빼기 오메가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5제곱 그러면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1 빼기 오메가 5제곱이죠. 1 빼기 오메가 5제곱 그럼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서 오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값들이 어차피 이렇게 세 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곱해지는 형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n이 1일 때부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n 1일 때부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자, n이 1일 때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기 1이니까 여기 2까지 해야 되는 거지. 2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고 요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얼마? 1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n이 2야. 그러니까 두 개씩 더 곱하는 거지. 두 개씩 더 곱하는 거. 그럼 여기까지 더 곱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더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을 더 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 n이 3이 되면 또 두 개를 더 곱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더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두 개를 더 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쭉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4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4가 됐어. 그럼 n이 4가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 요렇게 두 개를 또 곱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개를 또 곱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거 두 개 곱하면 어차피 1 되는 거니까 또 뭐가 된다? 또 4가 된다. 그럼 n이 5가 되면 또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오메가 제곱 된다. 그 다음에 n이 6이 되면 그럼 또 이렇게 두 개를 더 곱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고 16이 되고 이런 식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 규칙을 이용을 해서 뭐 조금만 더 해보면 금방 256이 나와요. 금방 256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더 해보면 n이 7 되면 역시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이 8 되면 마이너스 3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n이 9가 되면 64가 나오겠죠. 6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n이 10이 되면 다시 64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n이 11이 되면 마이너스 128 오메가 제곱이 됐다가, 그리고 n이 12가 되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256이 바로 한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규칙상 그 다음 숫자에서도 바로 얼마가 또 나온다? 256이 한번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6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두 번이 생기는 거다. n이 12일 때랑 13일 때랑. 그리고 그 뒤에는 256이 안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찾고자 하는 n값들의 합은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p보다 크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조금 다뤄본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둘 다 2차 부등식이 되면 당연히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올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둘 다 1차 부등식이 되어도, 즉 둘 다 요게 0이 되어도 될 수가 없다. 둘 다 0이 아니어도 이런 답이 나올 수 없다. 즉 하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차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경우 만약에 a가 0이야. 그리고 a 플러스 b가 0이 아닌 상황을 봅시다. 즉 그러면 위에 거는 무슨 부등식이 되었다? 1차 부등식이 된 거지. 1차 부등식이 된 건데 밑에 거는 1차 부등식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거는 당연히 2차 부등식이 됐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때 0보다 작은 부분이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랑 연립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이쪽도 생기고 이쪽도 생기고 하니까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이렇게만 정리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 더하기 b는 당연히 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a가 0이고 a 더하기 b가 음수기 때문에 b가 자연스럽게 음수가 된다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자리에 0을 집어넣고 다시 좀 부등식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부등식이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b 더하기를 우변으로 넘겨서 b를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한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연립하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봅시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을 보면 a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bx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1x, 그리고 a가 0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좀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x로 묶을 수 있거든요. x로 한번 묶어내면 그럼 bx 더하기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그림을 좀 한번 살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까 b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거든요. 위로 볼록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2차식을 봤을 때 근 두 개가 한 개는 0 되는 거고 한 개는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고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이 부등식에는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오게 될 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이 지금 요거보다 크다거든. 그러면 지금 금방 했던 해랑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뭐가 될 거냐면 여기 되는 거 맞죠? 여기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될 거냐면 p 값이 뭐가 돼버려요? 0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p가 0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p가 0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다. 즉, 이 상황이 아니고 반대의 상황이다. 왼쪽이 0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어차피 두 번째 부등식도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어떤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 크기만 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좀만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금 b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야. 그래서 b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즉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의 b가 된다면 요런 식으로 해가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럼 그때 누가 p가 되는 거다? p가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금방 여기 물어보는 값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a 값은 지금 0이라고 찾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거를 계산해 보면 b에다가 마이너스 p분의 p 플러스 1 마이너스 b분의죠.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0 더하기 b 곱하기 이제 뒤에 괄호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적으면 b분의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케이스가 더 있긴 하죠. 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이제 2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 즉 a 더하기 b가 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a가 0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똑같은 이유로 a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b가 0이고 a가 음수니까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 자리에 0을 집어넣고 부등식을 구성을 하면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a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맞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2명으로 구성된 음악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 대표로 5명을 뽑고 싶대요. 근데 3학년 학생 중 적어도 1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1학년 학생은 2명 이하로 뽑고 싶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봅시다. 자, 3학년 학생 중 적어도 1명을 포함해서 5명의 학생을 뽑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3학년 학생은 적어도 1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적어도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반대 상황을 빼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상황.
총 몇 명의 학생 중에서 8명의 학생 중에서 몇 명의 학생을 뽑는 거 5명의 학생을 뽑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3학년이 아예 안 뽑히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겠다. 그럼 3학년이 아예 안 뽑히는 건 1학년, 2학년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 그래서 8CO는 8C3이랑 같죠? 그 다음에 6CO는 뭐 6C1이니까 뭐 6이죠. 그럼 8C3을 계산을 하면 56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빼기 6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몇 가지? 50가지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학년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해서 5명의 학생을 뽑을 때 1학년 학생을 3명 뽑고 싶대요. 자, 1학년 학생을 3명 뽑는 거를 왜 물어보는 거냐면 1학년이 어차피 3명까지밖에 없고 1학년을 2명 이하로 뽑고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학년을 3명 뽑는 경우를 찾아서 1번에서 구한 값에서 빼겠다는 소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학년을 3명 뽑는데 3학년이 적어도 한 명이 뽑히는 거니까 일단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수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1학년은 무조건 3명이야. 근데 2학년을 한 명 뽑고 3학년을 한 명 뽑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1학년을 마찬가지로 3명을 뽑을 건데 이번에는 2학년을 아예 뽑지 않고 3학년만 2명 뽑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는 1학년 3명 중에 3명 뽑고 2학년 3명 중에 1명 뽑고 그 다음에 3학년 2명 중에 1명 뽑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학년 3명 중에 3명 뽑고 2학년은 전혀 뽑지 않고 그 다음에 3학년 2명 중에 2명 뽑으니까 1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2개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되겠다? 7가지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마지막은 우리 적어도 한 명의 3학년을 뽑는 가지수가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50가지라고 찾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그 상황에서 1학년이 3명 뽑히는 가지가 7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빼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가 되겠다? 43가지가 되겠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논술형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앞에 1차식을 0되게 한 x 값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2분의 3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고 근데 첫 번째 베타 빼기 알파가 2의 배수라고 돼 있어. 베타 빼기 알파가 2의 배수. 2의 배수라고 돼 있는데 요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가 3개 또는 4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야. 그럼 그때 우리가 이때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1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고 베타가 정수가 아니야. 그럼 그때는 베타 빼기 알파가 그냥 해의 개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베타 빼기 알파가 2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베타 빼기 알파가 2의 배수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를 더해야 되니까 이 상황은 무조건 3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베타 빼기 알파가 2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가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번째 문제 보면 요거 정수가 3개라고 되어 있어요. 3개. 정수가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상황. 자, 요 상황이라는 건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정수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알파인지 누가 베타인지를 정해야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일 수도 있고 거꾸로 얘가 알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만약에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였으면 요렇게 2개를 뺐겠죠. 요렇게 2개를 뺐었을 거니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빼었다면 2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제 요 값이 2가 될 거냐 요 값이 2가 될 거냐 요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 상황을 보면
a제곱 빼기 4a가 4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a제곱 빼기 4a 빼기 4가 0 될 건데, 그러면 a 값이 2 뿔마 루트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 a 값들이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정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뭐 되는 거? 2 되는 거죠. a가 2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a가 2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수가 다 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크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2인 경우에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4개 나왔대. 아까 언제 정수가 4개 나온다고 했어요? 둘 다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 그렇다. 그럼 여기서는 베타 빼기 알파가 4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위에서 한번 계산해 봤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가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가 4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8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2 뿔마 루트 12가 되겠죠. 12가 될 거니까 2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사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알파고 베타가 모두 정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다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가 8 되는 거, 즉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 0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허금 나오죠? 허금 나오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값이 2 풀마 2루트 3일 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